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그리고 타이틀 없습니다.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지은 아나운서 네. 유튜브를 보시면서 최장건 나왔다고 청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벚꽃 같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장군 하려면 계급이 저 원스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뭐 할래요? 쓰리스타요. 중장할 거예요? 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명이고요. 주초에는 300명대, 중반에는 400명대로 올라서서 이런 패턴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설대호 교수님 현재 상황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 목, 금, 토거든요. 그러니까 수, 목, 금, 토가 아닐 때는 검사 건수 때문에 좀 줄었다가 수, 목, 금, 토가 되면은 400에서 450명 사이를 오가는,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새로운 패턴이 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온 첫 환자가 나오고 나서 거의 430일째 되는 오늘 10만 명, 환자가 1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는데도 여전히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없이 일상 곳곳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세한 지표, 내용적으로는 좀 더 나빠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쉽게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1년여 동안 10만 명인데 총 누적 예.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어디 신문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뭐 비교는 안 됩니다만 인구수가 워낙 뭐 큰 차이. 네. 미국은 거의 3천만 명 돼 있더라고요. 예. 정말 그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백신이 그래서 더 중요하잖아요. 26일 됐는데 우리나라 1차 백신 접종자가 70만 명을 넘었다고 하던데 이거 속도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백신 접종 자체는 우리 방역 당국에서 워낙에 준비를 잘해서 예.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사고 같은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아, 늦는 거예요? 네, 접종 그래서- 속도가 늦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3일에 접종한 다음에 백신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당부를 했는데, 그것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늦는 걸 단적으로 제가 비교해서 예를 들어 보자면,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가 인구가 6천만이거든요. 우리나라 네. 5천만이니까 사실 1대1로 비교할 만한 거의 나라잖아요. 비슷하네요. 10만 네. 차이는 나지만. 12월 8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1월, 2월, 3월까지 4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의 3천만 가까이가 접종을 했어요. 절반 가까이 가요. 그렇죠. 절반 가까이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6일 동안 70만인데. 근데 우리는 한 달 동안 70만을 했는데 거기는 거의 한 넉 달 좀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 거의 3천만 정도가 접종을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좀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대목인 거죠. 그 속도를 못 내는데 이유를 찾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처음 시작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뭐 대량 접종을 하고 속도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사고 없이 이것저것 처리하는 걸 가장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도를 일부러 빠르게 하지 않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백신 물량입니다.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백신 물량이 여전히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힘을 써가지고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또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방역 당국이 힘을 좀 못 준 영향도 있어 보이는데, 예. 앞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지금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는 좀 속도를 좀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그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별 의미는 없는 문자를 청취자분이 한 통 보내셨어요. 3339님인데, 와, 송혜교보다 예쁜 지은 낭자가 나오셨네요.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청취자분한테.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를 켜시고 들어와 주세요. TBS FM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화장도 진하게 하고 오신 거예요? 허리케인 라디오를 위해서 눈에 좀 힘을 줬습니다. 야 살신성이 그럼요. 막대기 하나 예, 드려야지. 제 속눈썹과 제 립스틱을 네. 봐주시고요. 설 교수님, 근데 이게 아마 어제 계속 이게 뜨거웠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맞은 백신이 바꿔치기 됐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이거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게 할 동기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선은 일회용 주사기는 전부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뚜껑을 빼고 백신 병에서 백신을 일단 채취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움직일 때는 그 이제 바늘이 움직임을 하면서 찌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또는 바늘을 이렇게 공개한 상태로 옮기게 되면은 이 공중에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항상 하고 나면은 뚜껑을 닫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톡. 이 백신 병 작은 병에서 이렇게 주사기로 분출을 해난 다음에 예. 다시 마개를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옮겨가서 그리고 나서 접종할 때 부위에 빼고 알코올 소음으로 잠시 소독을 한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접종을 하게 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간호사분이 아마 분주를 한 다음에 분주가 된 병을 이제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그 동선 뒤로? 때문에 그런 동선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전혀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우리 강 기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소는 접종 예방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보관하려면 저온 그쵸. 냉장 그렇습니다. 시설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종로구 보건소는 그게 없었다는 그게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나 사람이 저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 백신을 바꿔쳤다, 백신을 뭐 바꿔치기해서 맞았다, 뭐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은 전혀 뭐 사리에 이치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할 아무런 동기도 없는 데다가 또 그 주사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데 논란이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께서 접종을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이 접종하는 것과는 달리 경호 인력도 있을 테고요. 또 그리고 뭐 카메라 촬영하는 인력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선 같은 것들이 약간 조금 꼬여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훨씬 더 신경을 쓰느라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FM대로 네, 매뉴얼대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저는 제일 이번에 안쓰러운 게 간호사 선생님이세요. 뭐 문자도 왔다면서요. 그게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뭐 도대체? 보건소를 폭파하겠다 뭐 이런 항의성 문자도 받고 막 그랬대요. 뉴스 화면에도 그 장면이 다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접종하시고 나서 있었던 몸의 변화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약간의 뭐 미열. 미열이 있었는데 아침 되니까 없어졌다. 오. 내 부인도 뭐 그랬다. 이런 이제 글을 올리시면서 원래 대통령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건강 국가 기밀이래요. 국가 예. 비밀입니다. 네.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마 대통령께서 모르시고 하신 말씀 같은데 내가 고혈압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 이런 것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당신이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검토가 안 되고 국민들께 안심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앞서셔가지고 내가 고혈압이 있다. 네. 그 정도 연세가 되면은 어떤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군요. 노화 과정 중에 생기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논란이 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접종과 관련해서 향후 뭐 어떤 의심도 갖지 말고 예. 백신 접종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백신은 정말 게임 체인저거든요. 백신 없이 코로나19를 종식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백신 접종을 먼저 한 국가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드라마틱이요? 그렇습니다. 환자가 뭐 우리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국에서 환자가 맞아요, 두 달 전에 1,000명 이상이 나오던 게 사망자만.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나오던 게 지금은 100명 이하로 한 8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백신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 없이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백신 맞으셔야 되고 영국은 또 더더구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90% 이상이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말 좋은 백신이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백신이니까 안심하고 맞으셔도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디 페이북을 통해서 보셨어요? 그런 근황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그래서- 직접 뭐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시고요? 같은 고향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제 맞네요. 네, 5분 그렇습니다. 거리에 예. 산다고 그러시지 예.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설 교수님은 거제에 대해서 제일 좋은 중학교 나오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살 때 이제 부산으로 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도로.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다 부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강 기자가 이 영국은 6천만 인구 중에 석 달여 만에 3천만 명 가까이. 50%가 접종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한 청취자께서 영국 사정을 아시는 분 같아요. 영국은요. 약국에서도 접종을 해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이거 네. 진짜 맞아요. 그 부츠라고 해서 의약품을 파는 곳과 화장품 이런 거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예약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거기 가면 다 맞을 수 야, 있어요. 맨체스터 유학 파라. 이럴 때 야, 진가를 발휘하시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진행이 잘 되고 근데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럴 수 네.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노바백스 백신 이런 것으로 지금 접종을 시도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제외하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노바백스 백신, 얀센 백신 모두 우리가 흔히 독감 백신을 맞는 모든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다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량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마음만 먹는다면은 그냥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약국에서도 영국처럼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물량이 딸려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사법에 의해서 그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예, 굳이 주사를 근데 주고. 우리나라는 굳이 약국에서 할 필요가 네. 없는 게 이제 동네 병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사실은 거기서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뭐 백신에 대한 유통 관리에 대한 신경을 좀 쓴다면은 충분히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접종을 하려면 의사가 있는 가운데서 간호사분들이 접종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때요? 의료법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예,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해야 됩니다. 그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설 교수님께서. 의료법에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가 직접 백신을 줘도 되고요. 또는 의사의 감독 하에 간호사분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괜찮아요. 만일에 이제 아나필락시스에 빠졌다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의 전문적인 감독 지시가 있어야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영국처럼 제가 궁금한 건 이 약사가 접종률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영국에서처럼 청취자분 얘기하신 것 마냥 약국에서도 접종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보건소나 병원을 꼭 그렇습니다. 가셔야 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네 병원들이 너무 굉장히 많이 많으니까. 있잖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는 영국과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동네 생각이 뭐 들고요. 내과, 소아과, 네, 맞습니다. 많으니까. 뭐 피부과 이런 데도 다 그렇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예, 의사 가능하죠. 선생님만 네, 계시면. 네. 그리고 어린이들은 예방 접종을 언제 할 수 있는지도 궁금증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사실은 어린이 예방 접종은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18세 미만은 접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하고요. 이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고3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과 같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지금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여름 방학 전까지 우선 접종을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버스터 여기까지 하고요. 박량석 청취자께서 유튜브로 오늘 처음 보는데요. 장군이 아니고 공주님입니다. 김보겸 청취자께서는 라디오 듣다가 송혜교라는 말에 유튜브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동접자 수를 보고 있었는데 1,000명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800명대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TBS FM 라이브 들어오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또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면서요. 칭찬도 들었는데 이따 끝나고 라면이랑 한 그릇 사줘요. 자, 잠시 후에 예.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코로나 힐링 콘서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악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밖에 와 계신데요. 베이스 전준한 씨입니다. 또 세 번째 출연하는 분이죠. 거의 반고정이십니다. 예. 피아니스트. 여기 이 막대기 사탕 선물로 갖다 주신 네. 피아니스트 김용진 씨.
두 분 밖에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시각 3시 25분입니다.